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에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제게는 결혼을 약속했고 지금은 결혼을 한 남편이 있는데요. 제 남편은 진짜 순진하고 착하고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순둥이 같은 성격이거든요. 그래서인지 이 바보 같은 남편이 얼마 전까지 시어머님한테 된통 당하고 살았지 뭡니까? 하지만 이제 제 남자가 되었는데 계속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을 수 없어 결국 집안을 한번 뒤집어 엎었습니다. 집안을 엎어버리고 어떻게 됐는지 진짜 궁금하시죠? 저도 항상 사연을 보기만 하다가 보내는 건 처음인데요. 이 일 때문에 결국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랑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난 사이인데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에게 마음이 갔는데요. 사귀자는 말도 없이 손부터 잡았으니 말 다 했죠 뭐. 그렇게 알콩달콩 연애를 하다가 남편은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남편은 복학생이었고 저는 졸업 후에 취직을 한 상태였는데 남편도 곧이어 취직에 성공하게 되면서 저희는 회사원 커플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 혼자 벌이가 있을 때는 아무래도 남편이 용돈이 넉넉지 못한 상태니까 만날 때마다 알게 모르게 미안함이 있었던 것 같아서 제가 티내지 않고 여러 번 밥도 사고 데이트도 했습니다. 그런데 취직을 했으니 이제 그럴 일은 없지 않겠어요? 더는 서로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가고 싶었던 곳도 가고 먹고 싶었던 레스토랑도 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남편은 취직을 했는데도 돈이 없다며 울상인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이유를 물었습니다. 자기 월급도 작지 않을 텐데 왜 그래? 혹시 나 모르게 어디 투자라도 하는 거야? 그런 거면 괜찮으니까 털어놔봐. 내가 그런 걸 뭐라고 할 사람인가? 자기도 알잖아. 나 이런 투자에 예심 넓어. 투자는 무슨. 사실 그런 건 아니고 엄마가 월급을 가져가셔. 에?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왜? 너도 알다시피 엄마가 부동산 쪽으로 조예도 깊으시고 투자 관련해서는 아시는 분들도 많잖아. 그래서 내 월급을 본인 통장으로 받으시고 나한테 월 50만 원으로 용돈을 주시기로 하셨거든. 엄마가 내 월급으로 투자해서 나중에 나 결혼할 때 목돈으로 안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나도 이제야 용돈에서 벗어나서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사고 자기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은데 엄마 말 들어보니 나도 내가 갖고 있으면 펑펑 쓸 것 같기도 해서 일단 엄마 말을 듣기로 하긴 했거든. 근데 막상 돈을 벌고도 50만 원에 맞춰 살려니까 학생 때랑 별다를 게 없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엄마가 나중에 목돈 될 생각하라고 하시는데 생각해보면 엄마가 허튼 데다 쓰시진 않을 거니까 안심되기도 해. 자기한테 미안할 뿐이지. 아, 그런 거야? 나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어차피 어머님이 알아서 잘 관리해 주실 건데. 그리고 목돈 만들어 놓으면 좋은 거지. 난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나도 다이어트 해야 돼서 앞으로 많이 안 먹을 거야. 집에서 데이트해도 되고. 이해해줘서 고마워. 자기야, 이게 다 자기랑 결혼할 때 쓰려고 내가 열심히 버는 거니까 조금만 이해해줘. 알았지? 뭐야, 뜬금없이 프로포즈 하는 거야? 나 이렇게 밍숭맹숭하게 프로포즈 안 받을 거야. 하려면 제대로 해. 저는 괜히 투정을 부리면서 남편의 마음을 풀어주었습니다. 저도 좀 기대를 하긴 했지만 남편 말대로 결혼 자금으로 목돈을 모은다고 하는데 제가 마다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차피 저랑 남편은 사귀면서 서로 결혼을 약속한 사이이기도 했고 말이죠.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직급도 사원에서 대리로 승진했고 저는 대리에서 과장까지 승진했습니다.
여전히 저희 데이트는 소소하긴 했지만 남편은 작은 용돈을 긁어 모아 여행 경비에 보태기도 하고 저 모르게 깜짝 선물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전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남편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귄 지 3년이 되던 해, 남편은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정식으로 프로포즈하지 않으면 결혼해주지 않을 거라며 농담조로 얘기를 했더니 그 오랜 시간 동안 조금씩 모은 용돈으로 카페를 대관하여 프로포즈를 한 거 있죠? 그날을 생각하면 아직도 구름 위를 떠도는 기분입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프로포즈에 응답했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게 아무래도 수순이겠죠? 저희는 여기에 부담이 없었습니다. 사귄 지 오래되기도 해서 이미 부모님들이 저희의 연애를 다 알고 계시기도 했고, 한 번씩 얼굴을 뵙기도 했거든요. 물론 정식으로 인사를 드린 적은 없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결 마음이 가벼웠죠.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난 뒤 시댁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더 안절부절 못하더군요. 이전에도 배웠는데 뭘 이렇게 긴장하냐고 타박하자 자기 부모님이 저한테 못되게 굴까봐 걱정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웃음만 나왔습니다. 제가 오빠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는데 무슨 쓸데없는 걱정이냐고 웃었더니 그제야 어색하게 따라 웃는 거 있죠? 그렇게 시댁 부모님을 만나 뵈러 갔습니다. 준비한 선물을 드리고 같이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데 어머님께서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올해 네 나이가 몇 살이지? 네, 올해 28입니다. 아유, 아직 어리네. 그래도 일찍 직장 생활 시작해서 자리 잡았으니 얼마나 기특해? 난 이 나이 때 방황만 했던 것 같은데. 당신은 남자잖아요. 우리 승진이도 일찍 자리 잡은 건 마찬가지지 뭘 그래요? 맞아요, 어머님. 그래서 승진 씨가 엄청 자랑스러워요.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네. 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아직 결혼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싶어서 말이야. 무슨 소리야? 결혼한다고 여기까지 와 인사하고 있는데 사람 참 민망하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도 친구들 중에서 제가 제일 처음으로 결혼하는 거긴 해요. 그래도 저 아버님 말씀처럼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고 승진 씨랑 결혼해서 잘 살 자신 있어요. 어머님이 보시기엔 못 믿어 보이지 못할지라도 걱정 마시고 지켜봐 주세요. 그런 말이야 나도 하겠다만 사람 불러놓고 민망하게 왜 이래? 그래, 엄마 왜 혜연이한테 그렇게 말해? 내가 혜연이더러 결혼하자고 한 거야. 혜연이는 좀 더 있자고 했는데 내가 혜연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빨리 결혼하자고 조른 건데 엄마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돼? 아니, 나는 뭐, 너도 이제 겨우 31이니까 너무 서두르는 것 같아서 말이지. 요즘 결혼하는데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집도 해가야 할 텐데 말이야. 엄마는 무슨 그런 걱정을 해? 엄마가 내 월급으로 투자한다고 했던 거 있잖아. 그거 수익 많이 났다며. 그 돈 보태고 혜원이 돈 보태서 집 마련하면 되지.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러게. 당신은 걱정도 팔자네. 그 돈 말이니? 네가 월급으로 준 돈이 얼마나 된다고 그러니? 그리고 그 돈은 투자금으로 묶여 있어서 쉽게 뺄 수가 없어. 그래? 그럼 일단 수익 난 것만 찾고 나머지는 내가 마련해 보마. 진짜? 우리 아빠 멋있다. 엄마한테 돈 받아서 나한테 갚으면 되지, 이혼서가. 나 그냥은 안 준다. 알았어, 알았다고요. 어려나 하실까. 근데 엄마, 내 돈 잘 관리하고 있는 거지? 넌 뭐가 그렇게 의심스러워서 자꾸 묻는다니? 내 월급 전부 가져가서 나 용돈 50만 원 받고 사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엄마가 알기나 해? 그래도
엄마가 확실하게 수익률 보장해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믿고 기다린 거지. 너희 엄마 이번엔 믿을만 하다냐? 걱정하지 마, 아빠.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믿겠어? 당신은 언제적 얘기를 하고 그래요? 내가 설마 아들 돈 가져가서 떼먹기라도 할까봐 이래? 설마 당신이 그러겠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승진이 돈인데. 근데 왜 결혼을 미루라고 해? 이렇게 자신 있으신 양반이? 엄마, 우리 처음부터 거창하게 살 생각 없어. 내 돈이랑 혜은이 돈이랑 합쳐서 회사 근처 작은 아파트 전세부터 시작하려고 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지? 얘기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좀 이상했습니다. 어머님이 계속해서 결혼을 미루자고 하는 게 그랬어요. 아버님은 빨리 결혼하라고 야단이신 데다가 남편도 빨리 하고 싶어 하는데 어머님 혼자서 반대를 하시는 게 말이죠. 그래서 집 오는 길에 남친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혹시 어머님이 오빠 돈 모으신다는 거 말이야. 제대로 본 적 있어? 통장 내역이라던가 투자 내역이라든가 하는 거 말이야. 오, 본 적 있어. 엄마가 나한테 통장 내역서 뽑아서 보여주시거든. 나도 사실 엄마가 알아서 하겠거니 싶었지만 좀 의심스러웠던 건 사실이야. 아까 아빠가 한 말도 예전에 엄마가 사고 친 게 하나 있어서 못 믿어서 하는 소리였거든. 근데 엄마가 내가 물어볼 때마다 내역서를 뽑아다 보여주시더라고. 살펴보니까 그냥 적금 넣는 것보다는 훨씬 수익이 많이 붙더라. 아무래도 엄마가 지금 투자 금액이 빼기 어려우셔서 그런 것 같아. 수익이 잘 나니 욕심도 생기기 마련이고. 아, 그래서 그런 걸까? 왠지 난 어머님이 우리 결혼 반대하시는 것 같아서 말이야. 에이, 반대하시는 건 아닐 거야. 그냥 조금 미루자고 하신 거지. 근데 봤지? 아빠나 나나 그럴 생각 요만큼도 없는 거? 투자금이야 다시 모으면 되는 거고. 이제 너랑 나랑 행복할 일만 남았어. 남편의 말에 한시름 걱정을 덜었습니다. 무엇보다 수익 내역을 봤다는데 할 말이 없었죠. 그렇게 양가 부모님을 만나 뵙고 난 뒤에 따로 상견례는 하지 않았지만 은연중에 저희가 결혼하는 것은 확정이 되었죠. 남편은 저를 시댁에 데려가는 걸 무척 좋아했습니다. 일단 아버님이 저를 너무 예뻐하시기도 했고 빨리 가족이 되어 함께 TV도 보고 즐겁게 웃을 날을 고대한다고 했죠. 물론 남편도 저희 집으로 자주 놀러 왔습니다. 올 때마다 늘 엄마를 도와주기도 하고 아빠 일을 자진해서 돕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님이 저를 넌지시 부르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어머님을 만나 뵈러 갔습니다. 회사 일을 마치고 늦은 저녁이었어요. 어머님은 제가 근무하는 회사 앞 카페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어머님은 급한 듯 얘기를 꺼내시더군요. 그래, 내가 할 말이 있어. 너 보자고 했다. 무슨 일이시길래 회사까지 찾아오셨어요? 급한 일 있으세요? 그런 건 아니고, 괜히 너에게 할 말이 있어서 말이지. 그럼 지난번에 집에 갔을 때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우리 승진이가 알면 좀 그래서 말이야. 일단 커피나 좀 마셔. 정신없이 달려왔을 텐데. 커피 한 잔 하라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인지 제가 한 모금 마시자마자 바로 본론을 말하셨습니다. 너도 알다시피 승진이 월급 내가 관리하고 있잖니? 네, 승진 씨가 어머님이 투자를 잘해주셔서 수익이 잘 난다고 아주 뿌듯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왜요? 그래서 말인데 승진이랑 너랑 곧 결혼도 할 거고 앞으로 우리 집 사람 될 거지 않니? 내가 그동안은 너희 결혼 미루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얘기도 하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희가 죽고 못 산다는데 굳이 반대할 필요도 없고 말이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님, 저 예쁘게 잘 살게요. 그래서 말인데
결혼을 하게 되면 앞으로 들어갈 돈도 많아질 거고, 너도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월급 관리하기도 힘들 거 아니냐. 저는 월급 분산 투자해서 잘 관리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못 믿어오시면 제 통장 내역 보여드릴까요? 뭐 그럴 것까지야 없고.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난 그런 게 아니라 어차피 너희 결혼하면 그 돈이 그 돈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제부턴 네 월급도 내가 관리하마. 나한테 보내는 게 좋겠다. 네? 제 월급을요? 내가 우리 아들 월급도 관리 잘한 거 너도 알고 있잖니. 안 그래?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결혼하면서 생활하려면 쓸 돈도 많을 텐데. 그런 건 걱정하지 마. 어차피 둘이 사는데 생활비가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겠니?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아껴 써야 얼른 성공하지. 요즘들은 일찍부터 놓으자고 모아놓는 추세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니? 물론 어머님 말씀이 잘못된 건 아닌데요. 그래도 제 월급까지 가져가신다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승진 씨 월급도 어머님이 앞으로 계속 관리하신다고 해서 제가 이 문제 관련해서 말씀드릴 생각이었거든요. 생활비를 아무리 아껴 쓴다고 해도 이제 따로 살림을 하는 건데 갑자기 들 목돈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작은 문제는 이제 저희에게 맡겨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사치 안 하고 아껴서 잘 살게요, 어머님. 너는 지금 날 못 믿는 거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네 월급을 보내는 것도 안 된다 그러고 지금 받는 아들 월급도 안 된다고? 기가 막혀서 원. 이건 아니지. 결혼을 해도 승진이는 내 자식이다. 내 아들이란 말이야. 근데 그걸 왜 네가 멋대로 하려고 해?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저희가 알아서 아껴서 잘 살 수 있으니 어머님께서 더 이상 힘들게 자산 관리를 해주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말이 어이가 없다. 내가 아들 돈 관리해주겠다는데 네가 왜? 네가 1년 수익률 20%낼 수 있을 것 같니? 그게 어디 쉬운 줄 알아? 어머님이 어디에 투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눈으로 아직 본 적이 없어서. 그럼 내가 거짓말이라도 한단 소리냐? 나 참 기가 막혀서. 화내지 마시고 일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거짓말 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 남편 될 사람인데 서로의 자산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 됐다. 내가 너 대학도 좋은 곳 나오고 회사도 제법 탄탄하다 하길래 똑똑한 애인 줄 알았더니 이런 식으로 사람 의심하고 뒤통수 치는 애인 줄은 차마 몰랐구나. 승진이도 네가 이렇게 못된 애인 줄 알고 만나는 거냐? 내가 그럼 아들 돈을 내 멋대로 어디다 써버리기라도 했을까 봐 이러는 거야? 아이고, 억울해서 못 살겠네. 내가 이 나이 먹고 이렇게 새파랗게 어린애 앞에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다니 혀라도 콱 깨물고 죽어야지 안 되겠다. 어머님, 좀 진정하세요. 내가 진정하게 생겼냐 지금? 내가 그동안 승진이한테 보내준 내역서가 다 있어서 하는 말이다. 그럼 우리 아들이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겠냐? 아무리 엄마라도 수익 나는 걸 보여주긴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럼 혹시 그거 가지고 계세요? 당연하지. 제게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내가 뭐 보여달라 하면 겁낼 줄 알고? 못 보여줄 것도 없지. 내가 항상 가방에 갖고 다닌다. 얘다. 어머님은 화를 막 내시더니 이내 가방에서 내역서 하나를 꺼내 제 앞으로 던지다시피 놓으셨습니다. 저는 천천히 통장 내역서를 들춰보았어요. 거기엔 남편의 월급과 함께 내역이 연이어 기록되어 있었고 중간중간 수익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돈이긴 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엉성한 입출금 내역서 같아서 좀 이상했습니다. 이게 진짜 통장 내역서 맞나요? 통장 내역서가 아니면 그게 뭐다니? 이제 별걸 다 의심하네. 내가 그래서 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다.
사사건건 트집 잡고 이리저리 꼬투리 잡을 거 뻔해서 내가 이것도 안 보여주려고 했어. 내가 승진이 돈만 이렇게 관리한 줄 아니? 승진이 형도 내가 관리하고 있다. 승원이도 결혼하면서 나한테 돈 맡기겠다고 엄마가 다른 건 몰라도 돈 관리 하나는 끝장나게 잘한다면서 맡긴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어. 근데 네가 뭐라고 지금 날 의심하는 거냐? 이럴 것 같으면 둘이 그냥 결혼도 하지 말아라. 난 이 결혼 반대할 거니까. 어머님은 얼굴이 터질 것처럼 붉어지시더니 도저히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가방을 챙겨 들고 나가버리셨습니다. 어머님이 떠난 자리에는 통장 내역서만 덩그러니 남았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어머님이 이상했고 분명 뭔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역서를 들고 은행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동생에게 찾아갔습니다. 동생은 갑자기 찾아온 저 때문에 놀라면서도 제가 건네준 내역서를 유심히 살펴보더군요. 이거 가짜야. 뭐? 가짜라고? 그게 정말이야? 봐봐. 선도 삐뚤삐뚤하고 여기 적혀있는 은행 날인도 이상하잖아. 그리고 발행 연도도 흐릿하고 무엇보다 거래 내역서 폰트 자체가 은행에서 쓰는 거랑 비슷하긴 하지만 달라. 이거 가짜야. 대충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역서 보고 짜깁기 해서 만든 게 확실하다고. 진짜 확실한 거지? 이거 조금이라도 확신이 없으면 안 돼. 나한테 너무 중요한 거라고. 내가 은행 근무 몇 년 차인데 이런 허술한 것도 모를까 봐. 진짜 가짜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요? 설마 하긴 했지만 진짜로 어머님이 건네주신 통장이 가짜인 줄 몰랐습니다. 그럼 여지껏 남편이 받은 월급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게다가 어머님은 왜 이런 거짓말을 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하루빨리 남편이 알아야겠더라고요. 저는 통장을 들고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죠. 남편은 받은 충격이 상당했는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머리를 감싸진 남편이 같이 어머니께 찾아가자고 했죠. 사실 어머님이 결혼 반대를 하신다고 소리를 지르고 가신 뒤에 연락이 없었던 터라 조금 두렵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나오실지 걱정이 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굳은 결심을 하고 남편과 함께 어머님을 만나 뵈러 갔습니다. 어머님은 절 보자마자 모에 찔린 얼굴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때 놓고 간 통장 내역서가 마음에 걸려서겠죠. 엄마, 나한테 확인해 줄 게 있어. 무슨 일이길래 이 야밤에 찾아와서 이러냐? 엄마가 내 월급을 제대로 투자하는데 썼는지 확실하게 알고 싶어. 또 그 소리니? 혜윤이 저것이 너한테 허튼 소리를 했구만. 내가 그래서 내역서까지 다 보여주고 그 난리를 쳤는데 아직도 내가 의심되어서 집까지 쫓아왔다니? 그것도 이렇게 한밤중에?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다 정말. 어머님은 제 동생이 은행원인 건 모르셨죠? 제 동생이 하는 말이 이 통장 내역서 전부 엉터리래요. 조작된 가짜라고 하더군요. 뭐? 누가 그딴 소리를 해? 네 동생이랑 너랑 똑같구나. 아주 둘이 똑같이 사람을 모함하려 하는 게 기가 막힌다 아주. 엄마, 이쯤에서 고집 부리지 말고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해줘. 당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승진이 월급을 다 어떻게 했다는 거야? 가짜라니. 그럴 리가 있니? 은행원이라고 뭐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잘못 본 거겠지. 내가 너한테 수익 내역 한두 번 보여준 것도 아니잖아. 근데 동생이 하는 말 한마디 믿고서 지금 날 의심하는 거니? 그럼 지금 통장 꺼내서 보여줘. 통장은 있을 거 아니야. 통장이야. 투자하는 애한테 맡겨서 없지. 그래? 끝까지 변명을 하겠다는 거야? 엄마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이해해 줄게.
내가 솔직하지 못한 게 뭐가 있다는 거니? 아이고, 이제는 아들이 엄마를 다 의심을 하네.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이렇게 풍비박산이 나는구나. 가족끼리 서로 못 믿고 이 사달을 만들어? 네가 원흉이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당신 좀 진정하고 말해봐. 승진이 월급 가지고 다 어디에 썼길래 이래? 당신도 날 못 믿는 거요? 아이고, 내가 억울해서 지금 당장 혀껴 물고 죽을 테니까 그때 돼서 후회하시나 마시오. 어머님, 진정하세요. 감정 싸움으로 다그치실 게 아닙니다. 내일 같이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럼 깔끔하게 모든 게 해결되지 않겠어요? 해결? 얼어 죽을 놈의 해결? 서로 못 믿는 가족을 데리고 내가 어떻게 살라고? 난 이제 남편도 아들도 내 편이 아닌데 내가 무슨 수로 살아? 내가 아들 돈 풀려준답시고 그 고생을 해서 벌어줬건만 이제는 돈 내놓으라고 난리네. 아이고, 억울해서 못 살아. 어머님은 바닥에 주저앉아서 마구 눈물을 흘리시며 가슴을 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 보니 잘못 짚었나 싶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어머님이 많이 억울해 보이셨거든요. 하지만 저희도 여기까지 온 이상 물러설 순 없었죠. 그날 밤 저희 모두는 거의 모두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날이 밝아오자 은행으로 갔죠. 통장이 없다고 하니 재발급이라도 받아서 확인을 하는 수밖에요. 어머님은 은행 입구에서 자꾸만 미적거리시더라고요. 내가 도장을 안 갖고 온 것 같은데 말이야. 재발급할 때 신분증 있으면 상관없을 것 같아. 그리고 엄마 원래 도장으로 통장 안 만들었잖아. 사인으로 했다지 않았어? 그게 아무래도 도장으로 한 것 같은데 잊어버린 것 같아서. 일단 가서 물어봐요. 번호표 뽑았으니. 집에 가서 가져오면 되지. 왜 귀찮게 은행원을 괴롭히고 그러냐? 네 동생도 은행원이라고 하면서.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냥 여쭤보는 건데 뭐 어때서요? 어머님, 저희 차례예요. 어? 갑자기 내가 화장실이 급한데 화장실 좀 다녀올게. 일단 여기 좀 앉아 있어. 그럼 저랑 같이 가요, 어머님. 화장실을 모터로 같이 가. 저도 가고 싶어서요. 어머님은 혀를 짜시며 저와 같이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꼼짝없이 도망가지도 못하고 갇힌 어머님의 초조한 얼굴을 보니 더욱더 확신이 생겼어요. 그리고 저희는 마침내 창고에서 커다란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자리에 앉아서 다리를 달달 떨으셨습니다. 진실이 탄로나는 게 두려우셨겠죠. 은행원이 새로 발급해준 통장 내역을 본 남편은 그대로 뒤로 넘어갈 듯 놀랐습니다. 잔액이 10만 원 조차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저도 충격이었어요. 도대체 이게 뭐야? 흥분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어머님 하신 말씀 전부 거짓이었어요? 도대체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그, 그게 말이지. 당신 미쳤어? 아들 월급을 대체 어디다 쓴 거야? 쓴 거 아니에요. 내가 쓰긴 어딜 썼겠어. 엄마 눈엔 이게 안 보여? 잔액 7만 원이야. 말이 되냐고? 내가 그동안 엄마한테 보낸 돈이 얼만데. 여기까지 온 마당에 이제 숨길 게 뭐가 있어? 그냥 솔직히 털어놔. 그래요, 어머님.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도대체 통장 내역서까지 위조하면서 숨기고 싶었던 게 뭐였는지. 투자했어. 시숙이 큰 투자건이 있다고 하길래 내가 야금야금 거기에 보탰지. 나는 딱히 사치도 안 했고 승진이 돈 허투루 쓴 건 아니라니까. 뭐? 형님한테 보냈다고? 아니, 당신은 형님이 어떤 인간인지 잘 알면서 그 돈을 보냈다는 거야? 여기저기 잘도 쑤시고 다니는 사기꾼 뭘 믿고? 아이고,
소리치지 마요. 깜짝 놀랐네. 지금 소리 안 지르게 생겼어? 설마 승원이 돈도 어떻게 한 건 아니지? 사람 많은데 창피하게 왜 이래요, 정말. 엄마는 지금 엄마가 무슨 짓을 저지른지 모르고 하는 소리야?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어? 나 그 돈 엄마한테 맡길 때 진짜 믿고 맡긴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니까. 내가 열심히 번 돈으로 허튼 짓 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한 적이 없었다고. 근데 이게 뭐야? 이렇게 될 거였으면 내가 엄마한테 맡겼겠어? 진짜 엄마 너무하다. 승진아, 엄마도 다 생각이 있어 그랬어.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허튼 데다 쓴 게 아니야. 너희 큰아버지가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해서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넣은 거야. 큰아버지가 좋은 투자권 있다고 한 게 한두 번이야? 엄마가 한두 번 속았냐고. 그럴 때마다 엄마가 하는 말이 뭐였어? 다 우리가 잘 살자고 한 짓이라고 했잖아. 거짓말. 엄마 혼자 잘 살자고 한 짓이지 이게. 이렇게 화내지 말고 일단 내 말 좀 더 들어보라니까. 이게 정말 확실한 건이라서 그랬어. 됐어. 들을 것도 없어. 엄마랑 나랑 이제 인연 끊는 거야. 내가 뭐라고 했어? 마지막으로 기회 줄 테니까 털어놓으라고 했지? 근데 엄마는 그마저도 무시했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무슨 말을 들으라는 거야? 그렇게 다그치는데 내가 어떻게 사실대로 말을 하겠니? 결국 은행까지 와서 다 까발려지니까 이제서야 속이 시원해? 정말이지 그동안 엄마를 믿고 산 내가 바보였지? 승진아, 제발 이러지 마라. 어? 당장 형님한테 연락해서 그 돈 다 받아내.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랑 내 사이도 끝장이니까. 아버님은 물론 남편도 화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제가 추궁하고 진실을 밝혀내지 않았더라면 계속 몰랐을 수도 있겠죠. 어머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잘못을 고하셨지만 두 분 다 용서할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은행을 나오고서도 어머님은 남편의 옷을 붙잡으며 계속해서 저지를 했죠. 내가 잘못됐다, 승진아. 내가 잠깐 눈이 돌아서 일을 저질렀어. 그 돈 다 받아낼 테니까 나 좀 용서해다오. 아니, 의심하는 혜은이한테 오히려 다그치고 지금까지 날 속여온 걸 내가 어떻게 용서해? 설령 엄마가 그 돈을 다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난 엄마 용서 못해. 다시는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 아이고, 그럼 내가 이러면 어떡하니? 어? 혜윤아, 네가 좀 말려봐라. 응? 어머님이 역정내시면서 저희 결혼 반대한다고 할 때 저도 솔직히 좀 흔들렸어요. 이렇게나 완강하신데 설마 그 돈을 어떻게 했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결과가 이게 뭐예요? 정말 상상 이상이에요. 이런 어머님을 제가 어떻게 믿고 따를 수가 있겠어요? 솔직히 전 자신 없어요. 너까지 이러면 나는 어떡하니? 혜윤이 때문에 사람 많은 곳에서 덜 쪽팔리게 나온 줄 알아. 혜윤이 없었으면 나 은행 안에서 엄마랑 결판 내고 나왔을 거야.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 승진아, 내가 너만 믿고 살았는데 네가 이렇게 나오면 난 어떻게 살라고 이러니? 제발 엄마 얼굴 한번 보고 용서해다오. 용서? 내가 용서란 걸 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엄마한테 이제 신뢰감이 하나도 없어. 완전 바닥이라고. 당신도 적당히 해. 이미 돌아선 마음을 어떻게 되돌리겠어? 일을 저지를 때 이럴 거라고 생각은 안 한 거야? 어떻게 앞뒤 생각도 안 하고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 내가 이럴 줄 알고 처음부터 말리려고 했었는데 내가 어리석었지. 내가 어리석었어. 당신을 또 믿었다니. 당신마저 이러면 난 어떡하라고 이래. 몇십 년 살 부대끼며 살아온 남편도 감쪽같이 속였는데 내가 당신을 뭘 믿고 앞으로 집안 살림을 맡기겠어? 내 퇴직금 투자했다 날려먹었다 할 때도 내가 눈 꾹 감고 그러려니 했는데 그때도 다 쓸데없는 투자를 했다면서 돈 한 푼 안 남았을 때도 그저 내 마누라다, 내 가족이다면서 감싸기만 했지. 이제 보니 당신은 구제불능 인간이었어. 아들 돈도 갖다가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할 줄 알았다면 진작에 말렸을 것을. 아니에요, 여보. 그건 내가 어쩔 수 없이 잃은 돈이지 속인 게 아니라니까. 됐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으니까 입 다물어. 당신이란 여자는 이제 찔린다, 찔려. 화가 난 아버님은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가버리셨습니다. 남은 건 저희 셋뿐이었죠. 남편은 어머님에게서 등을 돌린 뒤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제가 모든 얘기를 전달해야 했습니다. 일단 지금은 남편이 어머님을 만나 뵙기 어려워하니 시간이 좀 흐른 후에 다시 보는 게 나을 거라고 했죠. 어머님은 마지못해 승낙은 하시더군요. 그리고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에 겨운 싸움을 했는지 여기에 일일이 다 적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단 어머님의 시숙으로부터 돈을 돌려받기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 했으며 결국 이 일이 소송까지 갈 뻔했으나 다행히 그 전에 남편의 월급을 어느 정도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원금 전체는 아니었고 수익 또한 전무했지만 어쨌든 되돌려 받은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큰아버지께서 그동안 몹쓸 짓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이 돈도 돌려주지 않으면 가족이고 뭐고 사기로 신고한다는 아버님의 으름장이 없었다면 그 돈도 절대 받아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덕분에 저희는 결혼 날짜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어머님에 대한 화가 완전히 사그라진 것은 아니라 남편은 아직까지 어머님을 만나 뵙지 않고 있고 연 또한 끊어버릴 거라고 하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엄마와 아들의 인연을 어찌 그렇게 쉽게 끊을 수 있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결국 결혼식까지 남편은 어머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고 어머님이 절절한 반성을 하신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결혼식을 치르고 난 뒤에 또 사건이 하나 더 터지고 말았습니다. 퇴근 후에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한 뒤에 소소하게 남편과 맥주를 한잔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집에 불쑥 찾아오셨습니다. 신혼집을 아시는 것도 신기했지만 아버님이 알려주셨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용서를 빌려오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승진아, 나 좀 살려다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일단 들어와서 얘기하세요. 승원이가 나랑 영 끊겠다고 난리니 이를 어쩌면 좋아. 아주버님이요? 아주버님이 도대체 왜요? 혹시 아주버님 돈도 어머님이 마음대로 하셨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형 돈도 어떻게 한 거지? 그러면서 무슨 낯짝으로 여길 찾아와? 내가 일부러 그랬겠니? 승진아, 어쩌면 좋아. 도대체 엄마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난 할 말 없으니까 이만 돌아가. 내가 그러고 싶었던 게 아니라 나는 잘 살아보려고 했던 거지. 승원이 돈도 이렇게 될 줄 내가 알았겠냐? 너희 아버지도 이제 나랑 이혼하겠다고 난리니 일을 어떻게 해야 하니? 이대로 집에 돌아가면 네 아버지 눈 돌아가서 살림살이 다 깨부실 것 같다. 아빠가 얼마나 젠틀하신 분인데 살림살이를 깨부셔? 정말 그렇게 한다면 엄마가 그만큼 잘못한 거겠지. 어머님이 저지른 죄를 이제 와서 어쩌겠어요. 저희가 도와드릴 방법도 없는 것 같고요. 내가 억울해서 못 살아. 아들들 잘 살라고 내가 저지른 일에 내 발등이 찍힐 줄이야. 이건 진짜 내가 원한 게 아니었어. 이건 실수라고. 실수라고요? 어떤 엄마가 아들 돈을 갖고 말 한마디 없이 다른 데다 쓰겠어요? 그것도 통장 위조까지 해가면서 말이죠. 어머님, 이건 실수가 아니라 분명한 고의예요. 너까지 이러면 어쩌냐? 이젠 내 편은 아무도 없어. 그걸 이제 알았어? 우리 결혼 전일 이후로 엄마 편은 다 잃었어. 오늘은 늦었으니까 잠만 자고 가. 하지만 다신 여기 찾아오지 마. 다시는 엄마한테 해줄 돈도 정도 남아있지 않으니까. 아직까지 엄마라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해. 여기서 더하면 더 이상 엄마로도 보지 않을 테니까 그리 알고. 승진아,
내 아들 승진아, 이러지 마라, 응? 엄마는 아직까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앞으로 이 삶이 계속 되풀이될 건 뻔할 뻔짜야. 난 엄마랑 인연 끊기로 진작에 마음먹었으니까 이쯤에서 관둬. 그래요, 어머님. 더 이상 대화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내, 내가 돈만 다시 찾아오면, 아니 돈만 다시 불려오면 그땐 받아줄 거지? 그렇지? 내가 네 돈 함부로 썼다고 지금 이러는 거잖아. 돈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깟 돈 투자 한 번만 제대로 하면 2배로 불릴 수 있어. 엄마 미쳤어? 너 허황된 투기에 돈을 날릴 셈이야? 적당히 해. 이러다 엄마 옆에 아무도 안 남아. 그래요, 어머님. 이쯤에서 관둬요. 됐다. 내가 어떻게 너희를 포기하니?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그럼 내가 내 손으로 내쫓길 바라? 그런 거야? 아이고, 억울해. 아들이 날 내쫓는다니 그런 경우가 어딨다니. 어머님은 막무가내셨습니다. 이대로 진정하고 주무실 것 같지도 않았고요. 어쩔 수 없이 아버님을 호출했고 아버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 집으로 찾아오셔서 큰 호통을 치시고 어머님을 데려가셨습니다. 며칠 뒤에 아버님이 저희를 모두 불러 모아 어머님이랑 더는 같이 못 살겠으니 이혼할 거라고 발표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물론 반대하셨고요. 하지만 그간 저지른 만행이 있으니 이혼은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렇게 아버님과 어머님은 합의 이혼을 하셨습니다. 지금 어머님은 큰 아들과도 연락을 하지 않는 상태이고 저희 집하고도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욕심 때문에 아들의 돈을 탐낸 어머님. 물론 어머님의 아들 때문에 투자를 했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아버님이 알려주신 어머님의 전적은 화려하더군요. 아버님의 퇴직금도 본인 욕심 때문에 코인에 전부 날렸고 이번에 투자금도 잘 되면 본인 돈주머니를 차실 예정이었다고 하네요. 그런 어머님을 계속 곁에 뒀다간 결국 모든 재산을 탕진해야 끝이 날 것 같다며 현명한 이혼을 결정하신 아버님. 저도 아버님의 남은 인생에 도움이 되어드리려고 합니다. 남편은 다행히도 투자한 금액의 80%를 회수할 수 있었지만 아주버님의 경우에는 너무 오랜 기간 어머니께 돈을 상납하기도 했고 이미 투자금 대부분이 다 공중분해되어서 찾기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아주버님이 술을 드시고 이 일에 대해 토로하시길래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해서 아버님이 어느 정도 아주버님의 살림에 보탬이 되게끔 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돈이 돌아온다고 한번 깨져버린 가족 간의 신뢰가 쉽게 회복되는 건 어려운 일이겠죠. 저희는 지금 깨져버린 도자기에 살살 본드를 발라가며 곱게 붙이는 중입니다. 얼마 전에 아버님이 제 손을 붙잡고 말씀하시더군요. 저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몇 년간 더 당하고 살았을지도 모른다며 고맙다고 말이죠. 주책맞게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처음엔 저도 용기가 안 나기도 했고 설마 아니 어머님이 그러실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덮어버릴까 싶기도 했지만 공론화시키길 잘했다 싶었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은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어머님과 이혼하시고 아버님이 거주하시던 집을 팔아 아주버님께 보태드리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셨는데 종종 그곳에 찾아뵙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아주 좋은 소식도 하나 있습니다. 올해 아주 예쁜 이세가 태어나게 되거든요. 아버님에게는 첫 손주가 될 거고요. 안 그래도 아버님이 엄청 기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시댁에 갈 때마다 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시면서 본인께서 뭐든 해주셔요.
그런 아버님을 둔 저는 참 복받은 며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행복한 사연을 쓰고 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일을 겪었잖아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 상처든 다 여물기 마련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새해 묵은 앙금은 털어버리시고 아팠던 상처는 점차 여물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처럼 늘 긍정적으로 살면 행운은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이만 사연 마칩니다. 감사해요.